1950년 10월 1일 동부 전선에 위치하고 있던 국군 1군단 소속 3사단이 38선을 넘어 양양으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3사단의 22연대, 23연대, 26연대, 그리고 수도사단의 1연대와 1기 가변대, 이렇게 5개의 연대는 동해안의 해안도로를 따라 양양과 속초, 고성, 통천으로 진격해 들어갔고, 수도사단의 18연대는 우회해 원통과 인제, 양구로 돌아 다시 북상했습니다. 북한군은 북진해 오는 한국군을 상대로 간혹 대규모의 부대로 반격을 가해오기도 했지만 결국 수많은 사상자와 포로를 남기고 격퇴되었습니다. 10월 5일 미 8군이 내린 정식 북진 명령에 따라 국군 제1군단은 예하 3사단과 수도사단에게 원산을 공격해 점령하라는 작전명령 제113호를 하달합니다. 10월 8일 3사단이 우일선에 위치해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고, 수도사단이 좌일선 내륙을 통해 진격하고 있었는데 수도사단 1연대가 철령 부근에서 적의 견고한 진지를 만나게 됩니다. 수도사단 1연대는 이 진지를 점령하기 위해 수차례 공격을 실시했지만 그때마다 적의 강력한 반격을 받아 공격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이때 북한군 포로로부터 다음과 같은 진술을 듣게 됩니다. 북한군은 미군의 전차를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차 엔진 소리만 들려도 모두 도주해버린다. 이에 1연대는 노획한 소련제 트럭 5대의 배기통을 제거해 마치 탱크 엔진 소리처럼 들리게 했으며, 그 뒤에 각종 차량들을 후속시켜 이들이 탱크를 엄호하는 기계화 부대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1연대의 차량들이 야간에 기동을 실시하자 북한군은 미군의 탱크가 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전의를 상실한 채 도주했습니다. 10월 10일 원산에 도달한 3사단과 수도사단은 서로 먼저 원산을 점령하기 위해 경쟁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쟁은 결국 도를 넘어 상대방의 전투지 경선을 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산 시가지와 원산 비행장을 점령하게 되면서 1군단은 원산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 두 사단은 끝까지 자신들의 공이 더 크다고 주장해 결국 1군단장 김백일 준장은 양 사단 공이 10월 10일 05시에 공격을 개시해 10시에 원산을 동시 점령하였다라는 선언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미 10군단이 원산에 상륙하기 위해 동해상에 대기하고 있었고, 일본에서 파견된 소해부대가 원산 앞바다의 기뢰를 제거하고 있는 사이 국군 1군단이 너무 빠르게 원산을 점령하는 바람에 미군의 상륙작전은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스코 제8군 사령관은 38선 이북으로 진격하기를 명령했다. 때는 10월 1일 오전 11시 45분. 태극기는 모진교를 건너 38선을 넘어 실지로 달려가자 자유의 십자군은 철의 장막 안으로 쇄도했다. 괴뢰 정권하 5년 동안을 폭정과 탄압에 신뢰받은 주민은 국군과 유엔군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10월 10일 국군 제3사단은 괴뢰군의 완강한 저항을 물리치면서 노도와 같이 원산 시내에 돌입했다. 놈들의 최후 발악의 희생이 될까 두려워 산으로 시골로 피하던 시민들도 하나 둘 자기 집을 찾아 돌아왔다. 절시 상태에 놓였던 시가도 다시 생기를 얻었다. 다음은 중부 전선의 상황입니다. 10월 5일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이 전 부대에 북진할 것을 명령하자 중부 전선에 위치한 국군 2군단도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2군단은 중앙에 7사단, 우일선에 6사단, 좌일선에 8사단이 위치해 있었으며 육군 본부는 2군단이 북진을 실시해 원산까지 도달하도록 하고 이어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평양을 향해 진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음은 서부 전선의 상황입니다. 서부 전선을 담당하게 된 미 1군단장 밀번 소장은 다음과 같은 작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우선 주력 부대인 미 1기병사단이 중앙에 위치하고 미 14사단이 우측에 위치해 이 두 사단이 평양으로 진격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군 1사단은 좌측방에서 엄호를 실시하며 진남포까지 진격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국군 1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밀번 소장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평양으로 진격하는 배엘에 국군 1사단이 빠져 있다. 이번 전쟁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다. 적의 수도를 공격하는데 한국군이 빠질 수 없다. 나의 고향은 평양이다. 누구보다도 평양을 잘 안다. 이러한 백선엽 장군의 주장에 밀번 군단장은 입장이 매우 난처했습니다. 당시 평양 탈환 계획은 200여 쪽에 달하는 작전 명령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명령서는 매우 치밀하게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밀번 소장은 백선엽 장군의 주장을 수용해 명령서를 수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시 수정된 명령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일기병사단은 군단의 주공으로 개성 정면에 38선을 돌파해 금천, 사리원, 평양으로 진격한다. 미 24사단은 군단의 좌측방을 엄호하고 상황에 따라 미일기병사단을 초월 공격할 준비를 한다. 국군 1사단은 군단의 우익으로 호랑포 정면에서 38선을 돌파해 신계, 율리, 평양으로 진격한다. 당시 북한군은 유엔군의 북진에 대비해 3개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제1선은 38선을 따라 견고한 개인호와 교통호, 철조망 등으로 구성된 방어선으로 중심은 약 500m 정도였고 제2선은 이보다 5km 후방에 주요 지형지물과 고지를 따라 형성되어 있었으며 제3선은 그 후방에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주공인 미일기병사단은 첫 번째 목표인 금천을 향해 진격을 시작했는데 사단 중앙에 파련되는 개성 금천 간 도로를 따라 정면에서 공격해 들어가고 우측에 오연되는 동쪽으로 우회김을 실시하며 좌측에 칠연되는 예성강을 도하해 한 포리에서 적의 퇴로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 공격을 담당하게 된 파련대의 진격 속도가 매우 부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이었는데 이 지뢰는 나무로 제작되어 지뢰 탐지기에 잘 나타나지 않아 공병대가 일일이 탐침봉을 이용해 지뢰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파련대가 지뢰를 제거하고 있는 사이 매복하고 있던 북한군이 갑자기 공격을 실시해 파련대의 진격은 더욱더 늦어졌습니다. 사실 파련대가 진격로로 사용한 1번 도로는 개성과 금천을 연결하는 가장 큰 도로였기 때문에 북한군은 이곳으로 미군의 대규모 부대가 진격해 올 것을 쉽게 예측하고 이곳에 대량의 지뢰를 매설해 놓았던 것입니다. 파련대의 진격이 늦어지자 미일기병 사단장 계희 소장은 예비대로 있던 영연방 제27여단을 투입해 파련대를 지원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단 관측반이 실수로 길을 잘못 안내해 영연방 27여단은 길을 잘못 들어 다시 돌아 나오기를 반복해야 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파련대를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미일기병사단은 금천을 점령하는 데만 5일을 소비해야 했습니다. 한편 군단의 우측을 담당하게 된 국군 1사단 또한 진격 속도가 빠르지 못했는데 적이 매설한 지뢰를 일일이 제거해야 했으며 간간히 이어지는 그들의 반격을 제압하느라 시간을 지체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1사단장 백선엽 준장이 진격 속도 때문에 고민하자 사단에 지원 나온 미 제19사포단장 해닝 대령이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보병과 전차, 포병의 합동작전인 보전포 작전을 건의합니다. 적의 저항을 야포와 항공기로 제압하고 보병의 엄호를 받는 전차가 그들의 진지를 공격한 후 후방의 주력 부대가 차량으로 신속히 기동하는 것입니다. 이 작전을 위해 고사포단의 탄약 차량 50여 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군단장에게 전차 부대의 지원을 요청하고 백선엽 사단장이 직접 전차에 올라 지휘하십시오.
이에 따라 국군 1사단 12연대는 군단으로부터 M46 패튼 전차 21대를 지원받았으며 사단장이 직접 이번 전차에 올라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이렇게 1사단이 보전포 작전을 시행하자 부대의 진격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한편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에 진격이 늦어진 미일기병사단이 드디어 금천을 점령하게 되었고, 그들은 다음 목표인 사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북진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미일기병사단과 국군 1사단은 먼저 평양에 도달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었고, 사단 간뿐만 아니라 연대 간, 대대 간에도 경쟁이 붙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도를 넘어 다른 부대의 전투지 경선을 넘는 경우도 있었고, 이 때문에 아군 간에 오인 사격이 벌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유엔군과 국군의 북진 속도가 너무 빨라 일부 지역에서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0월 16일 영연방 27여단 소속 영국군 대대장이 지프차를 타고 정찰에 나섰는데, 전방에서 이열종대로 행군해오는 북한군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프차를 돌릴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대대장은 운전병에게 전속력으로 달려라고 지시했고, 이에 지프차는 빠른 속도로 6.5km에 달하는 행군 대열을 빠져나왔습니다. 북한군은 자신들의 행군 대열 안에 있는 미군을 소련군 고문관으로 알고 공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날 밤 영국군 대대는 또 다른 북한군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서로를 한국군과 소련군으로 착각해 상대방이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국군과 북한군은 서로 인사를 건네고 담배를 나누어 피기도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짐을 느끼자 상호 총격전을 벌이게 되어 북한군 150명이 사살되고 영국군 1명이 전사했습니다. 또한 미일기병사단과 국군 1사단은 북진을 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의 포로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들은 아군이 항복을 권유하자 쉽게 수긍하며 투항해 왔습니다. 이렇게 투항해오는 북한군이 너무 많아 포로를 관리할 인원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1950년 10월 19일 11시 백선엽 장군이 이끄는 국군 1사단이 드디어 평양에 입성하게 되었고, 미일기병사단이 도착한 시간은 그보다 몇 시간 후였습니다. 국군 1사단은 미군에 비해 전차와 차량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이 적의 수도를 점령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주야로 행군을 계속해 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평양에 도달한 유엔군과 한국군은 이제 본격적으로 평양 탈환 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